박PD의 피. 커피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강릉. 강릉에 가시면 커피 빈 모양을 한 빵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 명물이잖아요. 그거 꼭 먹어야 된다 해서 저도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어딜 가나 명물에는 원조 논쟁이 빚어지는 모양이에요. 강릉 커피콩 빵도 최근 들어 원조 논쟁으로 시끌벅적하다고 하네요. 아하, 급기야 진짜 원조인 강릉 커피콩빵 대표가 베낀 것으로 의심이 되는 강릉당 커피콩빵 대표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름부터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릉 커피콩빵, 강릉당 커피콩빵. 원조인 강릉 커피콩빵 대표가 최근 온라인에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2014년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 등록증, 상표 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에 진짜 원조다. 최근 강릉 커피콩빵을 모방한 유사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라면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거를 특허 등록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이분은 커피가 함유된 레시피는 물론이고 커피콩 모양의 성형틀까지 상세히 기재된 특허를 받는 5년 이상 연구와 개발, 우리의 피땀과 시간이 들어간 제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어 줄줄이 다른 분들이 우리 이름을 달고 파는 경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작 소비자들은 우리가 짝퉁인 줄 안다.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우리 빵을 훔쳐가지 못하게 도와달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주하면 경주빵이 생각나듯 강릉하면 생각나는 빵이 되는 걸 목표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석 달 정도 일하고 나간 직원이 보란듯이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렸다. 요리법, 기술, 우리의 피, 땀의 결정들을 훔쳐가서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서 시작했다. 제품 개수로 치면 더 비싸고 속 앙금도 조금만 들었는데 온갖 광고로 자기네가 진짜라는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린 연매출 5억도 안 되는데 그 사람 가게는 연매출 50억이 넘더라 면서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하, 이 주장대로라면 짝퉁이 10배 넘게 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짝퉁으로 의심되는 그 대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날입니다. 페이스북에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글을 적는다 라면서 반박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1년 2개월 동안 강릉 커피 콩빵 가맹점주로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 폐점 통보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하지만 결국 거절을 당했고 그럼 독립을 할 테니 우리만의 브랜드로 하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발한 빵 모양을 보여줬는데 원조 측에서 응, 우리 응원할게 라고 격려의 메시지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배합 레시피로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마쳤고 특허청 유튜브에 소개도 됐다. 정작 피해자였던 우리 상황도 고려해달라. 경주에는 최초로 개발한 경주빵만 팔아야 하고 천안 호두과자는 최초 만든 곳 외에는 다 팔지 말아야 하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오호,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비슷한 가게들이 더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커피빵, 커피콩빵 이런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강릉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강릉에 있는 전통시장에 갔는데도 커피콩빵을 파는 상인분들이 한 두세 곳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원조 사장님이
언급한 부정경쟁 방지법입니다. 그는 글 말미에 4월 말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거해 소송을 넣기는 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가 진짜라고 하고 다니더라. 우려되는 건 내가 아무리 부정경쟁 방지법을 걸었다고 해서 10년 이상 걸리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인식인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부정경쟁 방지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네, 정확히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품의 용기나 포장, 즉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걸 사용할 경우 또는 이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늘 다만이 중요하죠. 특허법상 식품과 관련된 특허권은 약간의 요리법 변경으로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도 있다. 강릉 어허. 커피 콩빵의 원조 논쟁. 이게 남산 돈가스나 장충동 족발과는 살짝 차이가 납니다. 왜냐? 서로가 원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기는 원조는 정해져 있고 원조에서 파생된 브랜드가 나도 인정, 원조 아닌 거 인정.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독창성이 있다라고 독창적인 주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베낀 게 아니라 살짝 다르게 만들었고 소비자가 봤을 때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아전인수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 돼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여요. K-팝 인기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여성 아이돌 그룹이 요즘은 무섭게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블랙핑크 멤버들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전신 성형을 한 짝퉁 그룹 블랙펑크가 있다고 하자고요. 블랙펑크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조 블랙핑크처럼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럴 가능성이 없죠. 이름부터 펑크 아닙니까? 맞아요. 아마 0.001%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블랙핑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블랙펑크는 짝퉁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즉, 커피 콩빵 논쟁의 핵심은 원조 대표도 하소연했듯이 어떤 게 진짜 원조인지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조 논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자금력과 인력으로 무장한 후발주자가 오히려 우리가 원조다, 우리는 시조다 라면서 오리지널 행세를 하려 합니다. 결국 원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조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문을 연 그 날부터 특허권과 관련한 작업을 세심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릉 커피콩빵 사장님도 특허권과 관련된 작업을 하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 사업 초기부터 했느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관련 작업 플러스 SNS에서의 홍보나 마케팅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SNS, 인스타나 틱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건 물론이고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자신의 메뉴, 브랜드, 매장 내 상황 이런 것들을 꾸준히 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흔히 말하는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불진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관련된 내용 얘기해 주시면 이것도 나중에 증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능하시면 경불진의 홍보 광고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확실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남게 되겠죠.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남산 돈가스의 경우 이묵열 컨설턴트 님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원조 사장을 쫓아낸 건물 임대인 아들이 원조라면서 영업은 물론이고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원조 사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관련 작업들을 충실히 했다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수의 사장님들은 설마 우리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시면서 그냥 사업에 열중하시죠. 무엇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죠. 내가 특허권을 가지려면 돈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가뜩이나 빚내서 장사하는 절대 다수의 사장님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없을까요? 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한단 말이죠. 누구나 하는 그때, 이럴 때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국가에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전히 나중에 변리사에게 돈을 줘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특허 등록하는데 직접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관련된 상황을 잘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돈도 안 들고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지들 일 아니라고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부정경제방지법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름도 좋고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법 자체가 우리 정부의 정책 마냥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가 약간만 달라도 이를 피해갈 수 있게 한 부분, 상표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한 부분이 특히 그래요. 똑같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건지 어디까지 비슷해야 유사하다는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니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다른 마음을 언제든 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요즘 저런 게 치고 나오네? 그 동네에서는 요런 게 치고 나오네? 그러면 그때 재빠르게 베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는 그 어떠한 리스크도 지지 않고 과실만 따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솜방망이 마사지로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이나 상점에서 돈을 훔치면 꽤 큰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노하우를 훔치는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판사들의 노하우를 AI 챗 GPT가 훔쳐서 무인 재판이 가능해지고 판사들이 다 백수가 되면 그제서야 판사들도 후회를 하려나요? 그러니까요.
방금 박 PD가 얘기하신 그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정경쟁방지법, 이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판결이 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네. 그 사이에 사업 다 한번 트렌드가 지나가고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법부에서는 이거를 빨리 판결 내릴 만큼 판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챗GPT나 이런 AI 써가지고 빠르게 소송에 걸리면 진짜 한 달 내에 판결을 내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 사라질 텐데요. 아, 그럼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엔터 딱 치면 0.1초면 판결 나오잖아요? 천안 호두과자 누가 원조일까요? 춘천 닭갈비는요. 셜록 홈즈가 알아보면 모르겠지만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그 지역의 공동 문화로, 공동 컨텐츠로 자리 잡은 까닭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대안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조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강릉 커피콩빵을 강릉의 공동 문화로 지정을 해주고 강릉시와 후발주자들이 원조 사장님에게 약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지자체 배려 속에 누구나 프랜차이즈인 듯 아닌 듯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원조 사업자는 명예와 약간의 실익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공들여 브랜드를 메뉴를 개발하겠느냐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른바 동업자 정신을 강조해온 한국에서는 조금이나마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싸움 그리고 상처뿐인 승리가 과연 어떤 큰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박 PD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SBS TV 생활의 달인에서 봤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많은 맛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맛집 사장님들 대부분 그러죠. 중요한 레시피, 그 집의 특급 비밀, 이거는 카메라에 절대 담지 못하도록 다 막잖아요. 이건 공개하면 우리 망한다. 근데 제가 봤던 데는 놀랍더라고요. 카메라 감독을 아예 부릅니다. 이거 찍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모든 레시피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다 공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만드는 과정에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재료를 만들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가 유부김밥집이었거든요. 그 유부를 볶는데 이게 기계로 볶아봤더니 이게 다 탄다는 거예요. 사람이 2-3시간 넘게 이걸 직접 볶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든 유부 김밥이니 드시는 분마다 다른 데에선 맛볼 수 없는 맛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거든요. 예. 바로 이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원조 특허가 아닐까요? 바로 이런 정성이 말이죠. 하긴 그런 정성은 베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부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